안녕하세요. 마음성장학교 김은미입니다. 오늘은 외도 심리코칭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어요. 오늘은 이혼을 해야 하나 그냥 살아야 하나 라는 제목으로 나눠볼 건데요. 드라마에서도 나왔듯이 이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마치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혼을 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그냥 사는 것이 좋을까? 둘 다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서 확인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했거나 또는 그냥 그대로 참고 모르는 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어떤가요? 두 가지 선택이 좋은 선택인가요? 네, 그렇지 않죠.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각각 각 사람들에게 맞는 정말 특별한 제3의 선택이 있습니다. 제3의 선택. 이것이 저것이 옳고 그름이 또는 맞고 틀리고가 아닌 제3의 선택들을 우리가 찾아야 할 순간이 바로 이런 순간입니다. 네, 남편이 바람났다. 외도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저는 이때야말로 우리가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 살아왔던 삶이었다면 이제 인생의 후반전은 나를 위해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찾아온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네. 아마 발상이 전환되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칼 구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그 심리학자는 40대 이후에 중년을 연구한 학자인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찾아라. 진정한 성장은 바로 그 순간 시작된다. 우리가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아니, 세상에 뭐가 두려워? 뱀? 쥐? 나 그런 게 참 무섭더라. 평범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귀신이 무서워요. 이렇게요. 하지만 위기의 상황에 닥친 사람들, 특별히 신뢰하고 믿었던 관계가 깨어지는 경험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무엇이 가장 두려운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버림받는 것, 외면되고 혼자 있게 되는 것, 그런 상황들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관계 안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의 성장이 바로 그 순간 시작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림자를 감추고 살아왔던 페르소나의 삶, 가면 속의 삶을 이제 벗어버리고 이제야말로 진정으로 자기 자신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 고통을 제공한 남편에 대한 시선을 거두고 그리고 거기에게 계속 비난하고 화를 내고 원망하는 시간을 멈추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으로 시간이 전환되어야겠죠.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올라오는 비난과 원망과 불만과 그리고 화를 잠재우고 멈추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겠다라는 것을 선택하시고 결심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행동해 보는 겁니다. 만남의 이유가 있었다면 헤어짐에도 이유가 있어야겠죠. 부부라는 관계로 만났잖아요. 부부가 무엇일까요? 부부는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기 위해 만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셨나요? 나의 부족한 부분을 저 사람이 채워줄 것 같아서, 나의 궁핍함을 저 사람이 채워줄 것 같아서, 그래서 믿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죠. 네, 맞습니다. 드라마 부부의 세계를 예로 잠깐 들어보면 김희애에게 아들이 얘기하죠. 엄마는 일이 더 중요하잖아요. 엄마는 나보다 일이 더 중요하잖아요. 나를 항상 지켜줬던 건 아빠예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김희애의 남편으로 나오는 그 배우 이름이 박현준 배우 이태호도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한테 중요한 건 일이잖아. 아마도 그 사람들에게 자신이 결핍된 어떤 것들, 이태호는 아내에게 당신은 일이 더 중요하잖아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을 김희애는 비난으로 받기보다는, 아니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일했는데 라고 하기보다는 그 순간, 아,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내가 그동안 일에 중심을 둔 삶을 살았다면 지금이야말로 내가 나를 좀 더 사랑하고, 또 내가 일을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은 내 안에 남성성, 내가 남성성을 그렇게 발휘하면서 살았다면 이제야말로 내 안에 여성성, 그것이 통합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가야 하지 않나 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죠. 뭐 있어야 되겠지요는 아니고 있으면 좋죠.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 나오는 김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생존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생존의 삶, 또 이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마치 그것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생존에 맞춰서, 사회의 기준에 맞춰서 계속 살아가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바뀌어야 되는 순간이 온단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김희애가 이제 그 생존의 삶을 계속 살면서 계속 일에 중심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삶의 방향을 조금 바꿔서 조금 여유 있게 살면서 가족을 조금 더 돌보고 가족과의 시간을 좀 더 많이 할애하고 또 자기 자신을 여유 있게 돌보는 시간, 또 삶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야 할까요? 맞죠? 네, 투자예요. 이제 삶이 30대, 40대를 넘어가면서부터는 뭔가 성취하고 목표를 이루는 삶이 아닌 자기 자신의 내면을 깊이 알아가면서, 그리고 자신의 빛과 그림자를 수용하는 그런 삶, 좀 더 통합되고 온전한 삶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이제는 더 바른 길일, 더 가치 있고 더 옳은 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혼 또는 외도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일깨워졌지만 당장 이혼하고 당장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어때요? 비로소 알게 된 거잖아요. 자신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몰랐잖아요. 내 삶을 완벽했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완벽한 걸 깨트린 건 바로 당신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영적인 눈으로, 또는 인생을 좀 더 통합적인 눈으로, 또 인생을 좀 더 길게 바라보았을 때 지금 김희애의 가정에 일어난 그 일은 어쩌면 이태호라고 하는 그 남편의 외도로 인해 모든 일들이 문제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지만 사실은 아주 처음부터, 결혼하기 전부터 그 문제는 있어 왔고, 그리고 비로소 터진 거죠. 김희애의 내면에 있던 그 트라우마, 극 중에서 지선은 원가족, 부모의 그 관계에서도 외도의 문제가 있었고 그것으로 괴로워하던 엄마가 난폭 운전을 해서 교통사고가 났을 것이다. 그래서 두 분이 즉사했을 것이다 라는 어떤 가설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그 과정 안에서 분명히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있었을 것이고 고통이 있었을 것인데 그것을 치유하는 과정이 없이 그냥 덮고 견디고, 괜찮아, 나는 해낼 수 있어, 나는 괜찮은 삶을 살 거야, 완벽한 삶을 살아낼 거야 라는 어떤 신념 안에 그렇게 자신만의 작은 왕국을 만든 거죠. 자기가 생각할 때 완벽한 삶이었지만 결코 완벽하지 않았죠. 주변의 사람들과 전혀 소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속이는 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민감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었어요. 민감하지 않다라는 건 자기 자신과의 연결도 그만큼 거리가 있었다는 것, 떨어져 있었다는 것,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완벽했지만 결코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지선우가 자라오는 그 순간, 그 생존을 해결해야 했고 이 사회의 어떤 가치에 맞춰서 자신을 성장시켜야 했던 그 순간에는 정말 맞는 그런 선택이었겠죠. 우리는 모두 남들이 볼 때 어떨지 몰라도 자기의 생명에 가장 합당하다고 믿는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선우 역시 그랬겠죠. 그런데 어떤가요? 결과적으로
지금 바꿔야 할 시간이 온 거예요. 바꿔야 할 시간에 나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이혼을 당장 할 것이 아니라 이혼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이혼은 굉장히 쉽습니다. 네. 법적으로 도장을 찍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남남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막 서두를 필요가 있을까요? 충분히 나에게 이 일이 나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가 깊이 숙고해 보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한 후에 해도 그것을 알아차린 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선우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삶을 견인해 왔던 그 신념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새로운 신념, 내가 이제 이 여유로운 내가 만든 이 왕국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맞고 틀리다.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리죠. 그때는 열심히 살아야 했지만 네, 지금은 조금 여유 있게 살아도 괜찮은 그런 시간이 된 겁니다. 몸이 아프고 또 병에 걸려서 혼자서 이겨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부부, 나의 파트너일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내리나요? 이혼하나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배우자가 아프거나 힘든 시간을 지날 때 우리는 함께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려고 노력하죠. 네, 저는 그 외도나 또 그 밖에 경제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남편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힘든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그런 공동의 과제들을 우리가 함께 해결하면서 또 견디면서 더 좋은 관계로 또 이 세상에 둘도 없는 그런 관계로 깊어져 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데 특별히 외도만큼은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외도 역시 다른 중독과 마찬가지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의지하면서 더 좋은 관계로 성장할 수 있다면 또 더 좋은 관계가 아니더라도 그 시간이 나와 내 안의 나를 나와 내 자신이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는 시간이라면 우리는 이혼을 선택하기보다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고 또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일군 그 공동체, 이 공동체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